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에 대해서, 특히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상에서도 이런 명예훼손이나 고소 관련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많잖아요. 주어를 빼고 말해야 된다. 신박한데?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게임할 때는 엄청나게 욕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한다면서요. 원래 욕을 세게 하면서 하는 거다. 부모 욕도 하고 막 그건 기본이다 막 그러던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얘기해보면 진짜 순하고 말도 막 떨면서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게 키보드를 치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센 것처럼 막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거죠. 되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죄 중에는 행동을 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살인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예를 들면 강도도 뭔가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뺏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기 같은 것도, 사기는 거짓말은 말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뭔가를 내줘야 돼요. 되게 돈을 내준다거나 물건을 내준다거나 시계를 풀어준다거나 뭔가 행동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뭐 있어요? 방화 이제 불을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하니까 흔적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도도 마찬가지죠. 절도도 뭘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 말로만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말만 해서 하는 범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위증죄. 근데 이 위증죄라는 거는 딱 아무 말이나 아무 데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정에서 딱 선서를 한 증인이 판사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이제 위증죄가 성립하는 거죠. 이게 되게 특수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명예훼손인 것 같아요. 명예훼손, 이제 모욕.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이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어서 옛날에는 더더욱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안 했다고 그냥 잡아떼기 시작하면 그걸 딱 녹음해 놓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녹음기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죠. 지금은 휴대폰을 막 다 들고 다니지만 우리 어릴 때 휴대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했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판사할 때는 아파트 아줌마들끼리 막 싸우다가 별의별 언성이 높아져서 뭐냐나 한 거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안 했다고 잡아떼는 거지. 그러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 부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자기 유리한 증인,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아줌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또 저쪽에서는 자기 또 유리한 증인, 그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무슨 연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듣고 있으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해져요. 진짜 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요새는 이런 게 다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온라인. 이게 빼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말이 옛날의 행동보다 더 선명해. 옛날의 행동은 CCTV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애매해. 지금은 오히려 이게 입증이 너무 쉬워졌어요. 정보통신망, 온라인망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명예훼손하고 비방하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특별한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더 세게 더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정보통신망이나 명예훼손, 모욕은 요건이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은 이제 비방의 목적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연하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막 있어야 돼요. 나랑 이 사람이 단둘이 있는데 내가 막 욕하고 막 했어. 그거는 아무런 죄가 안 돼요. 명예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단둘이서 막 해봤자 저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훼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매한데, 그 판례는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하다 이런 거거든. 우리끼리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인데 우리 둘이 막 싸웠어. 말로. 너한테 무슨 똥 쌌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딱 한 명한테만 말해줘요. 걔는 듣고 거기 가서 막 온 동창회에 계속 이야기해 다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공연성이 인정돼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을 적시해야 돼. 그냥 막연하게 넌 나쁜 사람이야, 넌 못생겼어, 그런 게 아니라 너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똥 쌌지, 이렇게 딱 이 사람은 어디서 무슨 망신을 당했어, 어떤 류의 망신을 당했어, 이렇게 말을 딱 해줘야 사실 적시가 되는 거고, 그래야 명예훼손이 되고. 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거를 비방의 목적까지 요구를 하죠. 게임을 할 때 예를 들면 1대1로 하잖아요. 그 1대1로 하면은 아무리 패드립을 하고 뭘 해도 이게 이제 공연한 게 아닌 거죠. 공연한 게 아니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
사실 적시도 너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해? 너 바보냐? 그런 거 가지고는 사실 적시는 아니지. 뭐 이게 모욕죄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실 적시는 아닌 거죠. 근데 비방의 목적? 비방은 비방하려고 했겠지. 비방하려고 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성립하지는 않겠죠. 요즘 유튜브나 SNL 같은 뭐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패러디라는 목적으로 되게 과하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과즙세요. 네, 패러디한 뭐 육즙수지라든지 육즙수지. 뭐 이런 패러디 반응들 보면은 어떻게 나눠요? 패러디 반응이 사실 뭐 재밌다도 있을 거고 재밌다, 너무 반대는. 잘 따라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고소당해도 할 말 없다. 그냥 뭐 이런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제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 적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연성은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을 적시했냐 하면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육즙수지가 막 걸어가는데 거기서 과즙세연에 어떤 사실을 적시했냐면 조금 모호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적시라는 것도 되게 말로 되는 거죠. 말과 글로 해야 적시가 딱 되는 거예요. 딱. 근데 그냥 어떤 유명한 장면을 그냥 흉내냈어. 근데 물론 그 바탕에는 과즙세연이 미국에 가서 방시혁이랑 같이 어떤 길을 같이 갔었고 뭐 레스토랑도 같이 갔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굳이 말하자면 말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되게 이 사실 적시했다는 거는 말과 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인격권 침해는 될 수도 있어요. 인격권이라는 건 이제 사람 자체가 가지는 인격적 이익, 뭐 이를테면 그냥 사람이 안 죽고 안 다치고 하는 것도 다 인격권에 해당하는 거고요. 꼭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침해됐을 때만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면 목소리를 차용해서 함부로 쓴다거나 뭐 제 얼굴을 함부로 찍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는 인격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방시혁 씨를 흉내내서 방시혁 씨가 좀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을 딱 흉내내서 특징을 탁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딱 보여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또 하나 또 공인 이론이 있어요. 공인. 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대상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면 그 처벌 가능성이 팍 낮아져요. 그 유명한 사람이면 예를 들면 이 공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이런 어떤 세금을 받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계속 이 사람을 감시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뇌물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누가 뇌물 받았다 때 막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국민이 월급 주고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뇌물 받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우리 다른 국민들한테 막 전파하는 거는 공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명예훼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유명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유명인이긴 해요. 근데 따지자면 세금으로 뭐 돈 주지도 않았는데 왜 공적 책임을 물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대중에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청소년에게 진짜 인기 많은 어떤 배우나 스타가 갑자기 청소년에게 진짜 해로운 예를 들면 마약을 했다거나 학교 폭력을 했다거나 막 그렇게 되면은 이 청소년들이 엄청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뭐 약간 그런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연예인이라고 해서 막 진짜 막 별의별 사생활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막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일반인에 비하면 어느 정도 이제 노출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시 정리하면 육즙세연 뭐 해서 그런 비디오를 만들었다 하면 영상을 만들었다 하면 그건 일단은 사실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안 되고 인격권 침해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공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좁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워낙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스포츠다 보니까 치킨집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제 뭐 잘라라 뭐 제가 뛰는 바에 내가 뛰는 게 낫겠다 뭐 그런 막 치킨 던질라 그러잖아 그거. 그렇죠. 술잔 요즘은 사실 이게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채팅창에 막 악플 같은 거뭐 그렇게 비방을 하잖아요. 그럴 리도 없지만 손흥민이 축구를 못했어요. 뭐 이렇게 요즘 뭐 너무 돈 벌어가지고 좀 해이해졌나 보다 뭐 그런 정도까지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게 또 사실 적시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면 누가 부인인데 저게 바람 피웠다
몇월 며칠 어디 호텔에 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스포츠하고 무관하고 그런 명백한 이제 명예훼손이 되겠죠. 실력에 대한 비방은 이제 그건 사실적시가 아니고 예, 예. 벗어난 거에 그렇죠. 대해서 좀 말을 하면은 네. 그런 경우가 된다. 근데 또 자책골한 스포츠 스타 가족의 또 SNS에다가 뭐 악플을 달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인격권 침해, 가족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고소가 뭐냐? 고소는 되게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거죠. 어디에 신고하냐면 경찰이나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처벌해달라고. 그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건인지 안 할 건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뭔 짓을 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한지 안 한지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그죠? 절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명예훼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실관계 파악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 파악을 가서 막 듣고 뭐 했나 보네? 했대?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법정에 가서 제3자인 판사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 갑동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거를 말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증거,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형사들 가서 막 잡는 거죠. 마동석이도 막 두드려 팬 다음에 자기 막 칼, 뭐 약간 비닐봉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빨리 넣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일들을 주로 이제 경찰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 법정에서는 경찰이 못 나오고 이제 검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증거를 딱 해서 검사는 법률 전문가니까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구형도 하고 얼마만큼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작업, 이 모든 절차가 작동하는 최초의 인과관계, 원인이 되는 그 인과관계를 고소가 하는 거죠.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억울하다 하면 결과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무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무죄가 나오려면 일단 경찰이 검사한테 토스를 안 해야 되겠죠. 이걸 불송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혐의가 없으면 송치를 안 해야 되거든요. 일단 송치하면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물론 송치를 했지만 검사가 봐도 이건 무죄인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무혐의로 불기소할 수도 있어요. 기소 못 하겠어요. 이거 증거가 없는데 뭔 기소해. 그리고 경찰은 이런 국가기관 중에서 최초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이 뭔지를 파악하는 그걸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상을 파악하는 최초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윤곽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되게 잘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문제가 딱 됐을 때 고소를 당하면 바로 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면 처음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수사라는 거는 원래 수사 받는 사람에게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걸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수사는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고소당했을 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러면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나오라 그래. 뭐 때문에 고소당했죠? 그러면 그거를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 정보공개를 하면 뭐 개인도 해도 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변호사들은 보면 잘 아는 거죠. 이게 어떤 건이고 어떤 정도로 문제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같은 사람이 이제 경험적으로 잘 아는 거죠.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검찰에 갔을 때는 이제 검찰은 주로 법리적인 걸 많이 검토하니까 법리적으로 이건 이렇지 않다, 저건 저렇지 않다, 우리에게 유리한 판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주장도 해서 또 검사가 이쪽에 그 기소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의견서도 내고 뭐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변호사가 딱 그 야구에 마치 마운드에 투수가 서듯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막 공을 날리는 거죠. 뭐 직구도 던지고 변화구도 던지고 막 하면서 이 재판을 무죄가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유죄인데 무죄로 받게 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또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진짜 억울한 사람을 기소되는데 무죄로 받게 하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그것도 이런 모든 일들의 시작이 이제 고소되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오늘 명예훼손에 대해서 또 고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이건 좀 장난스러운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인터넷 보면은 가끔씩 고소 당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해명을 고양이가 엔터를 눌렀어요. 자는 동안에 남동생이 눌렀어요. 뭐 이런 경우 이런 뭐 어이없는 해명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통화는 안 통하죠, 당연히. 안 통하죠 당연히. 고양이가 막 눌렀는데 이게 뭐 남 욕하고 이렇게 그걸 누를 수는 없죠. 뭐뭐라고 할 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해요.